안녕하세요. 젤리코리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선생님 원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젤리팁 코너에서는 한국인들이 실생활에서 쓰는 수거, 관용어, 최신 유행어, 그리고 슬랭까지 다양하고 흥미로운 표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오늘의 젤리팁 시작할까요? 오늘 에피소드의 제목은 간 떨어지는 동거입니다. 간 떨어지는 동거. 혹시 이 제목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없나요? 간 떨어지는 동거는 한국에서 방영한 드라마의 제목인데요. 저는 시청하지는 않았지만 꽤나 인기가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작이 따로 있거든요. 원작은 동명의 웹툰입니다. 동명이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같은 이름이라는 뜻인데요. 즉, 웹툰의 제목도 드라마의 제목과 똑같이 간 떨어지는 동거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웹툰이나 웹소설이 정말 대세잖아요. 웹툰, 웹소설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면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영어로는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하죠. 여러분 모두가 너무 잘 아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해리포터 시리즈도 원작인 소설책을 토대로 나중에 영화가 만들어졌잖아요. 아마도 해리포터가 처음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는 한국의 뉴스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을 겁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 이렇게 오리지널이 있는 창작물에 대해서 그 유래를 설명할 때 동명의 소설, 동명의 만화, 동명의 영화라는 식으로 자주 표현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표현을 함께 공부해 볼까요? 우선 간 떨어지는 동거라는 표현을 품사에 따라 파헤쳐 보면요. 동거라는 말은 명사입니다. 그리고 간 떨어지는 이라는 형용사구가 이 동거라는 명사를 수식해 주고 있어요. 동거의 뜻이 뭘까요? 동거의 뜻은 같이 사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것. 보통은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한 집에서 함께 살 때를 가리켜서 동거하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얘기는 가족인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은 보통 동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부모님과 동거한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표현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면요. 하지만 한국의 사회 문화적으로 동거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보통 연인, 즉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와 같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족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라면 어떨까요? 예외적인 경우로 친구와 룸메이트처럼 사는 경우에도 동거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동거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거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와 함께 사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형용사구 간 떨어지는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간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장기를 말하는 건데요. 바로 우리 몸 속에 있는 장기 기관이요. 영어로는 organ, O-R-G-A-N 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간은 liver를 가리킵니다. L-I-V-E-R, liver. 자, 그럼 이제 간이 뭔지는 아셨으니까 떨어지는은 어떤 뜻일까요? 떨어지는의 원형, 떨어지다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다처럼 무언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다 말고 또 어떤 문장이 있을까요?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땅으로 떨어지다 도 있고 영화 포스터가 벽에서 떨어지다 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떨어지다 라는 단어에는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느낌에다가 그 원래 붙어있던 곳에서 분리되는 느낌을 더하시면 좋아요. 분리되는 느낌. 상황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자분들 화장을 할 때
그 메이크업을 할 때 속눈썹을 붙이죠. 아침에 화장을 하면서 속눈썹을 눈꺼풀에 붙였어요. 그리고 외출을 해서 하루 종일 밖에서 친구들과 놀았어요. 그런데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까 속눈썹이 양쪽 눈에 다 있어야 하는데 한쪽 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속눈썹이 떨어졌다. 속눈썹이 떨어졌다 라고 말을 해요. 바로 이렇게 원래 붙어있던 곳에서 떼어져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느낌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저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벌써 우리 몸속의 그림을 상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간이 원래 붙어 있어야 할 자리에서 갑자기 뚝 하고 떼어져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게 간 떨어지다 라는 표현의 이미지입니다. 자, 이미지는 알겠는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간 떨어지다. 간 떨어지다 라는 표현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아주 크게 놀랄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간 떨어지다 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깜짝 놀라다 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깜짝 놀라다 보다도 훨씬 강조의 표현입니다. 오죽하면 우리의 몸속에 있는 간이 뚝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상황을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횡단보도를 걷고 있어요. 횡단보도를 걷는데 신호 위반 차량이 여러분을 거의 칠 뻔하고 휙 스쳐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뻔한 거예요. 그럴 때는 아이쿠 깜짝이야 정도로는 여러분의 놀란 마음을 표현하기에 부족하잖아요. 바로 그럴 때 으악! 간 떨어질 뻔했네 라고 크게 소리쳐야 해요. 또 어떤 다른 상황이 있을까요?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해볼까요? 여러분이 밖을 돌아다니다가 뒤늦게 주머니에 핸드폰이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깜짝 놀라서 지나왔던 길을 되돌아다니면서 핸드폰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잠깐 들렸던 편의점에서 직원이 여러분이 떨어뜨렸던 핸드폰을 주워서 보관해주고 있던 거예요. 핸드폰을 되찾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저라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어휴, 정말 간 떨어질 뻔했네. 그래도 무사히 찾아서 다행이다. 이쯤에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표현을 쓸 때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간 떨어지다를 보통 과거형으로 말하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 할 뻔하다 라는 표현 아시나요? 바로 이 할 뻔하다 라는 표현과 합쳐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크게 놀라더라도 진짜로 여러분의 간이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왜 드라마의 제목이 간 떨어지는 동거일까요? 동거 생활의 매일매일이 너무 짜릿하고 스릴 넘쳐서 간이 떨어질 만큼 놀랄 일이 많아서겠죠? 제가 이 드라마를 직접 시청하지는 않았지만 제목만 봐도 깜짝깜짝 유쾌하게 놀라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사실 이 제목 간 떨어지는 동거는 중의적 표현법입니다. 중의적 표현법이란 것은 하나의 문장이 두 개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법을 말하는 건데요. 간 떨어지는 동거가 왜 중의적 표현인가 하면 이 드라마의 스토리가 바로 아시아권 신화 중의 하나인 구미호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오늘 에피소드에서 구미호 신화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서 구미호 신화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에피소드로 준비를 해볼게요. 다만 아주 간단하게 힌트만을 드리자면 구미호 신화에서 구미호는 사람의 간을 먹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깜짝 놀라는 상황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워봤어요. 어떠세요? 언제나 그냥 깜짝이야 라고 표현하기엔 뭔가 아쉬우셨죠? 우리 젤리코리안과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이라면 좀 더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친구가 여러분을 장난으로 깜짝 놀래키면 오늘 배운 대로 소리쳐보세요. 간 떨어질 뻔했잖아 라고 말해요.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